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34% 맞불 관세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폭락해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만의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500만 골드카드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자신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금요일 SBS 뉴스는 관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이 전방위 보복 조치로 반격했습니다. 미국과 똑같은 34% 맞불 관세에 전기차 등에 필요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해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권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오는 10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상호 관세로 추가한 34%와 똑같은 규모의 맞불 관세입니다. 전기차 모터 핵심 소재인 디스프로슘, 항공우주와 군사용 레이더, 원자로 제어봉 제조 등의 필수인 사마륨 등 7개 히토류 수출도 통제합니다. 기업 제재도 병행됩니다. 미국 군수기업 16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중국에서 생산한 이중용도, 즉 군사와 민간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기업 11곳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리며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 또 중국 내 신규 투자를 막았습니다. 미국산 닭고기에서 금지 약물이, 수수에서 곰팡이 독소 일종이 검출됐다며 관련 미국 기업 6곳의 대중 수출 자격을 박탈하는가 하면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관세, 비관세 조치를 총동원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严重破坏以规则为基础的多边贸易体制和国际经贸秩序，是典型的单边霸凌做法，危害全球经贸秩序稳定。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틱톡 매각에 협조하면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협상 카드를 던졌는데 중국이 응답 대신 반격으로 맞선 건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성장을 둔화시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금리를 인하하고 정치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거라며 인플레이션 인상과 성장 둔화로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The size and duration of these effects remains uncertain. 특히 관세로 인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거의 확실하며 그 영향이 더 지속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은 커졌지만 경제는 여전히 양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 등 어떤 통화정책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We'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 before considering any adjustments to our policy stance. It is too soon to say what will be the appropriate path for monetary policy. 당장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바꾸기보다 일단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회견에서도 관세에 따른 성장세 약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며 정책 변화는 시기상조임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파월 의장에게 정치하는 걸 중단하라며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과 인플레이션 하락, 일자리 증가 등을 주장하며 지금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중국 정부의 맞대응 보복관세로 글로벌 경제가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고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일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다우는 5.5%, S&P 500은 5.97%, 나스닥은 5.82% 각각 급락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떨어진 수치로 이들 3대 지수의 낙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은 10%나 급락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미국 제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S&P 500 종목 중 상승한 종목은 단 14개에 불과했고 특히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애플은 7%, 엔비디아 7%, 테슬라는 10% 떨어졌는데 이들 세 기업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보복관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몰리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4%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실상 붕괴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지난 2일 자신이 발표한 관세 정책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독자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SNS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를 위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모든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하진 않는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새로운 무역 기회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입 관문으로 전체 GDP의 14%를 차지하는 세계 5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 내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골든카드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골든카드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카드가 이달 안에 빠르면 2주 이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현재 EB5 투자이민 제도를 이 카드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든카드는 한 장당 $500만 판매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100만 장 이상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표대로 100만 장이 판매될 경우 미국 정부는 약 $5조 수익을 얻게 되며 33조 달하는 재정 적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와 폭풍이 휩쓴 미국 중부 지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아칸소와 루이지애나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대부분 지역에 새로운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강력한 폭우와 함께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주 중부 지역에는 토네이도와 우박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 최소 8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네시주에서는 강물이 범람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민주주의 의지와 안정적인 미래를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등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의지와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 그리고 국가 제도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상황 전개를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 역시 한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외신들은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졌지만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South Korea is deeply divided between liberals and conservatives, and that split is likely to get worse a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ing heats up.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위기가 끝난 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2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경제 정책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에 이어 오는 9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품에 25%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계엄령은 정부의 기반을 훼손하고 불필요하고 위험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정을 위한 희망적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정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조심스럽지만 법대 교수로서 또 검사로서 민주주의와 법의 역할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떠나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시도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t creates some certainty, and so now we'll have a special election in Korea. Koreans will elect a new leader, and Korea can start having real dialogues with the United States. 민 의원은 또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한국 간 외교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에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아온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 파면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고 윤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준 당과 지도부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렇게 떠나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본부장급 회의를 열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할 인력들을 새로 배치하는 문제와 윤 전 대통령 퇴거 계획 등을 검토한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선고 이틀 뒤인 지난 2017년 3월 12일 저녁 7시쯤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례를 고려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저녁 퇴거할 것이라는 관측에 유력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15명은 어제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경제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치의 국정공백 없이 시급히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며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제 관심은 언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지입니다. 파면 60일 이내에 대선 날짜가 정해져야 하는데 딱 60일이 되는 6월 3일이 유력합니다. 재외국민 선거도 함께 치러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할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라고 규정합니다. 또 선거 날짜는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선일 지정에 권한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에 대선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하필 5월 27일까지는
전국 소년체전으로 투표장 확보가 어렵고 6월 3일엔 전국 대의 모의고사가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선거 준비와 선거운동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 대선처럼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통화로 선거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 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통화에서 한대행과 노 위원장은 6월 3일에 대선을 치르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행은 오는 14일 전까지 대선일을 확정해 발표해야 하는데 8일 발표가 유력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날짜가 6월 3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교육부는 같은 날로 예정된 모의고사 일정을 조정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세계 언론들은 저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재 결정 직후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 전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지 4개월 만이라며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 역사적인 결정이 한국 민주주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민주화 이후 처음 있었던 계엄 시도를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거부했다고 짚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힘으로 의무를 위반했고 그 결과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지적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생명이 끝났고 남아있는 형사재판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미국 CNN은 진단했습니다. This chapter ending, people here believing it, a challenge to democracy that they have won, and now onto the campaign. Who will lead South Korea? 하지만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동안 더 계속될 거라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탄핵 찬반지표에 나온 시민들의 상반된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전문가들은 지지자들의 시위가 격화되는 등 국가적 분열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통신은 헌재의 파면 결정을 전하면서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앞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국회 내각위원회 이시바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라면서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どういう状況になりましても日韓の緊密な連携というものは極めて重要だという認識のもとに政府として最重要課題としての一つとしてこれに取り組んで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관방장관도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조기 대선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憲法の秩序を著しく侵害したと厳しい言葉を向け罷免を言い渡しました.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향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 정권 출범 이후 강제동원 해결책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향후 새 정부가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하면 다시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야당이 발의한 첫 탄핵안에 일본 중시 외교정책 비판이 포함된 것을 거론하며
대일 강경 기조로 정책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사태 추이를 당분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 사람들도 광장의 정치를 끝내고 그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 사회 원로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과에 크고 작은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 사회가 정한 법적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하고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 역시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원로들은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정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 원로들은 이제 광장의 정치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정치인들은 광장에서 원내로 다시 돌아가고 국민들도 혹시 찬반에 섰던 분들도 제자리로 생업으로 돌아가서 사법제도는 우리 사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마련한 것이만큼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입니다. 그 사법의 현장에서 판결에 불만을 가졌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절대 이거는 민주 법치국가로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법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것을 따라야죠. 이번 사건을 누군가가 이기고 지는 차원이 아니라 정치권이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써요. 자제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타협하다 안 되면 다수결로 하고 꼭 필요한 것만 거부권 행사, 꼭 필요한 것만 탄핵해야 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되게 됐지만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 문화가 개선돼야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고 원로들은 말합니다. 우리 정치인들 조금 그래도 교양 있게 시민들이 봤을 때 존경스럽게 고함을 치고 독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에 극단적으로 대립해서 상대를 공격해온 정치 문화를 사성하고 반성의 태도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사회 통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SBS 안정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미국의 세금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을 앞두고 세금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100만 건 줄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달 21일 기준 세금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100만 건 줄고 신고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수는 20만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자료를 이민 추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불법 체류자들이 신고를 미루거나 연장 신청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산불과 허리케인 헬렌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고 지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주민 3명이 암트랙 열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벅스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오후 6시쯤 브리스톨역 인근 선로에서 주민 3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56살 크리스토퍼 크램과 그의 아들 31살 데이빗 크램, 24살 토마스 크램으로 모두 한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는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객 230여 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MS-13 갱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3명이 2015년 살인사건과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펜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오늘 MS-13 갱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3명이 지난 2015년 플로리다 판비치에서 경쟁 갱단원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본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추가 체포가 있을 것이라며 갱단원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MS-13을 테러리스트 단체로 지정하고 갱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LA시는 오는 일요일 자전거와 보행자만 통행이 가능한
차 없는 거리, 시클라비아 행사로 한인타운부터 할리우드 지역의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이 차단되는 도로는 윌셔길 버몬트와 웨스턴 구간과 웨스턴길 윌셔와 산타모니카 구간입니다. 또 산타모니카길 웨스턴과 바인 구간과 바인길 산타모니카부터 할리우드까지 구간도 차량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교통통제는 행사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행사 종료 후 2시간 뒤인 저녁 6시까지 이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 전국에서 낙상 사고로 1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플러튼시가 한국의 대표적 음식 문화 축제 중 하나인 치맥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합니다. 플러튼시는 K성남 비즈니스 센터 위탁 운영사인 링컨과 오늘 8월이나 9월 치맥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튼 산불로 폐쇄됐던 일부 공원과 캠핑 사이트가 재개장했습니다. 엔젤레스 구기림은 스위처 피크닉 사이트와 스터티반 트레일, 굴두메사 캠핑장 등 인기 산책로와 캠핑장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커스대에 재학 중인 한인이 미국 대학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브라이언 최 씨는 지난달 16일 텍사스주에서 열린 대학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해 겨루기 87kg 이상에서 1등을 차지해 오는 7월 16일에서 27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대학 경기대회에서 미국 국가대표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외식업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어워드 최종 후보에 한인 셰프들이 올랐습니다. 전국 최고 셰프에는 뉴욕에서 정식당을 운영하는 임정식 셰프가, 최고의 베이커리 후보에는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진주 파티쉐리를 운영하는 이규림 셰프, 최고 페이스트리 후보에는 워싱턴 DC에서 문 레빗을 운영하는 수잔배 셰프 등 많은 한인 셰프들이 포함됐습니다. 수상자는 6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 지난해 미 전국에서 1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이 낙상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전국에서 낙상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한인은 97명으로 집계했다며 이는 지난 2018년에 65명보다 49.2% 늘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변화를 말할 시간입니다. 4월 4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